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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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네, 늘 그렇듯 저는 최유진이고요. 제 옆에는 송시영입니다. 예. 네, 방금 하시려던 거 아니 하시죠? 그런 거 안 할래. 절제와 뭐 아니 그것도 너무 군더더기인 것 같아. 아시는구나. 네, 늘 진행 국악을 함께 봐드릴까? 해주고 계시는 예. 송시영 씨 그리고 앞에는 오늘의 게스트. 네, 저희가 곧 있을 월간 장나리 그 유튜브에 작품을 공개를 할 건데요. 그 장나리 감독님 앞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장나리 감독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전진규 감독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진규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 네, 듣고 있습니다. 부끄럽네. 근데 이 방송 전에 너무 다 얘기를 해놔가지고 네. 또 얘기하려니까 참 번거로워서 그냥 생략하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아, 나중에 육아 방송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뭐.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네, 육아 방송 없던 걸로 하고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장나리 감독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번에 걸쳐서 공개를 할 거예요. 작품을. 네. 얘기를 들으셨죠? 네.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메일 주고 받을 때도 약간 부담스럽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굳이 이런 걸? 막 이런 느낌? 네. 부담스러워요. 뭔가 자신의 이름을 월간 월간이라고. 월간 그- 땡땡땡. 월간이라고 하니까 좀 네, 막 너무 네, 부담스러워요. 뭔가 이번 달 특집으로 네. 내보낼 거라 기존에 있는 모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따와서 네. 네. 지난달에는 월간 한병화 이렇게 했고 이번 달에는 네. 월간 장나리.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경력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니까 뭔가 그 월간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아니 뭐 좀 짧아서 충분히 뭐 그러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월간으로 이렇게 한 거는 지난번에 한병화 감독님 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한두 작품씩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네, 그랬었죠? 올렸고 이번에 네. 이제 좀 새로 개편을 좀 하면서 유튜브에 씨앗 극장을 이제 개편하면서 씨앗 작품들 온라인에 올릴 작품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 좀 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오신 분들 작품들 좀 보면서 월간 한병화, 월간 장나리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걸로 갈 거예요.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는 사람으로 안 가고 그러면 왜 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실제로 좀 많이 있고 작품이 좀 성과가 있고 하신 분들로 이제 처음에 크게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죠. 훌륭하신 감독님들은 많긴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월간으로 추려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한 드는데. 사람이 여러 편의 작품을 한 경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않아서, 네.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은 좀 월간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가자 이렇게 배급팀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월간 장날입니다. 네. 아니 그 11월 6일 날 뭐 비메오에서 선공개된 그 아버지의 반 15만 뷰가 넘었다고 그러던데. 진짜요? 예. 여기 예. 제가 제 걸 안 봐요. 예. 아니 제가 어제 정보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미리 뭐 공개를 했는데 그 15만 뷰가 넘었으면 그거 꽤 많이 보신 거거든요. 비메오는 또 아무나 들어와서 보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태픽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비메오에서 스태픽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선정해서 작품들을 상영을 하는데 스태픽으로 선정되는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선정이 돼서 이번에 상영이 그 되신 거죠? 유튜브에서 한 뭐 15만이랑 비메오에서 15만은 좀 달라요. 훨씬 더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체험하는 게 예. 이거 제가 잘 몰라요. 예. 네, 근데 예. 약간 좀 상받는 약간 그런 기분은 들긴 했거든요. 스태픽. 예, 그러니까요. 예. 되게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막 메일이 몇백 개가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해킹 당했다 막 무슨 메일? 그랬는데
그 뭐 누가 네 동영상 좋아해 막 이렇게 비메오에서 메일이 엄청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놀랬어요. 네. 읽어보진 않으셨나요, 메일들 다? 그냥 아니 그거 그냥 알림 설정 아닌가요? 네. 예. 그냥 근데 거기 댓글 달렸다 그러면 그거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코멘트는 하나씩 다 눌러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랬구나 이런데 코멘트는 뭐라고 했지 하면서 보기는 하죠. 코멘트 기억나는 코멘트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요? 네. 그냥 약간 저는 처음 듣는 영어 단어인 거였는데 그게 약간 좀 많이 보이던 영어 단어가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그게 외국 분들도 많이 보시겠구나. 비명은 그거. 주로 거의- 그렇죠. 외국에서 보지 않을까요? 네. 거의 그냥 뭐 나이스 막 이런 이렇게 내가 아는 영어 단어들. 그게 음. 뭐 아무튼 어쨌든 뭐 감동적이다 뭐 약간 그런 식의 말들. 아니 일단은 뭐 월간 장나리 감독님 이제 작품 이제 12월 달에 할 건데 이 방송을 또 처음 듣거나 장나리 감독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간단한 소개를 좀 네.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나? 본인이 제가요? 제가 해야 되나요? 하시죠.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아버지의 방 딱 생각이 나니까.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잖아. 그게 네. 다예요.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실 앉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나리 감독님이 한혜종 애니메이션과 네.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거 제작하실 때 창의인재 동반사업 프로그램에 이게 되신 건가요? 재학할 때는 아니죠. 네, 그거는 학교를 네.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의 방을 만들고 나서 창의인재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방이 먼저고 그 뒤에 한심해서 죄송합니다. 검은 악어가 네. 그 다음 번인 건가요, 그럼? 네, 창의인재로 아. 제작을 한 거죠. 네. 예. 2016년이죠 그 작품도.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셨고 지금 월간 장나리에서는 새 작품이 공개가 되는데 한심해서 죄송합니다. 검은 악어 그리고 아버지의 방 이 순서대로 이제 매주 네. 이제 12월 5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게 뭐 제작 연도 순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이게 비메오에서 스태프픽으로 공개되는 그 기간도 있으니까 약간 그래서? 텀을 줘서 아버지의 방이 뒤로 간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냥 메인 DC를 뒤로 보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같네요. 메인 DC를 뒤로 보낸 게 아닐까. 저는 이게 연도를 착각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검은 악어 같은 경우에 저는 아버지의 방 전에 만드신 작품으로 인지를 완벽하게 하고 봤거든요. 원래는 아닌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하셨어요? 순서를 그렇게 공개를 하니까 그게 네. 앞에 그러니까 앞에다 약간 생각을 정서적인 것도 어떤 예, 좀- 뭔가 조금 더 아. 거칠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감정선이 약간 좀 아버지의 방은 굉장히 조금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절제를 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네, 검은 악어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퇴보했다. 아니 태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이 감정의 선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후순위로 근데 된 누나 듯한 그때 느낌이 이게 들었는데. 검은하고 할 때 조금 이제 졸업하고 아버지의 방 끝난 다음에 조금 힘든 기간이 있지 않았어요? 좀 이게 혼자서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든 기간 있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만든 게 검은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 창의인재를 지원했을 때 당시도 저는 아버지의 방을 만들었을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애니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만들었는데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창의인재를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신청을 하고 그 뒤로 약간 아버지의 방의 결과도 엄청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누나가 좀 어두웠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누나가 졸업을 할 때 이제 예. 저도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예, 이제 예. 졸업 작품 상영회 이제 전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누나의 부스 위에다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선물 같은 거 올려줘요. 근데 이제 누나한테 제가 이렇게 작은 메모를 써줬는데 나는 아버지의 방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난 누나 이제 졸업한 뒤에도 그냥 계속 작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누나가 나중에 나한테 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나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아, 그치. 그랬어. 예. 예민할 때 음. 그런 걸 물어보면 예, 똑같은 아니, 얘기를 물어보는 다르게 게 아니라 말하는. 그냥 나는 내 바램을 그러니까 적어줬는데 그 당시에 네. 당연히 너는 작가 하겠지라는 약간 그런 식의 반응. 제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유형의 분이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뭐 굶어 죽으라는 건가 막 이 생각. 아, 그러면 이게 한심해서 죄송합니다가 검은하고보다 먼저 한심 네. 작품인가요? 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 한심해서 요거 두 작품은 같은 시기에 하신 것처럼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게 창의인재 그 시리즈를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한심해서 죄송합니다였고 그 다음에 검은악어였어요. 그래 이게 어쨌든 제 작업 기간이 그러니까 창의인재 계약 기간이 대충 한 10개월 그렇죠. 정도 됐었고 뭐 사운드 녹음 이걸 제외하고 보면은 기간이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개월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 만들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랄까 깊은 고민과 막 그런 걸 담기에는 제가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약간 더 아니요. 그런 의미로 거칠다고 느끼셨어요.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온 힘을 다 할 수 예. 없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 네. 딴 얘기지만 창의인재에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시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하면 아니, 이거 힘든 제가 일정이죠. 거칠다는 표현을 한 거는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그 작품 안에 반영하는 게 근데 그게 그 종류가 다른 거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좋고 나쁘다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약간은 그게 제 개인적인 거기는 한데 이 검은악어를 봤을 때 느낀 점과 그 또 아버지의 방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좀 달랐어요. 종류가 물론 이제 아버지의 방은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고 검은악어는 이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약간 좀 뭐라 그래 내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감정 상태가 녹아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제가 잠시 진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예. 네. 분명히 감독님이 소개를 그렇죠. 하자고 하다가 지금 작품이 갑자기 팍 들어가고 아, 있는데 이거 제가 괜히 거칠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조님은 같이 나와 계시니까 두 분 예, 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작품의 이야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누나 소개를 해야 되겠네. 예, 소개를 해주시죠.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네. 학교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꽤 본 지가 오래됐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10년 전이니까 저는 2008년도에 학교를 들어갔고 누나는 2007년도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1년 이제- 차이시구나.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학교가 이제 입시가 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학원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같이 입시를 했었던 사람이 이제 한지원 감독이라든지 오. 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VCR 된 친구들이라든지 저는 그 세대인데 근데 다른 학원이었는데 되게 유명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이제 자기 감정이나 연출이라든지 그 어떻게 이게 감정선을 살리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칸만화 처음 그려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내용을 읽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그 컷에 필요한 정보를 잡고 이게 조금 그림이 서툴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그 뭐랄까 가독성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걸 굉장히 잘 잡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감정선을 되게 잘 잡는 사람으로 되게 입시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 들어가시기 네,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처음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신 이제 분이시구나. 들어간 다음에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시생들이 볼 때 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높게 보이잖아요. 특히 되게 유명했었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지원 그 친구 지금 저는 한지원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그리고
자매인 한지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그림 잘 그리고 유명했었는데 참 이게 보면은 그때 유명한 애들이 나가 졸업할 때도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누나 작품을 보는데 옛날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만화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이 감정선이라든지 내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4학년 때 누나가 졸업을 할 때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작품으로 졸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나의 이제 그 아버지의 방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때는 동생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동생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누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누나가 훨씬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잘 잡고 그리고 연출이라든지 은유적인 표현도 되게 잘하는데 누나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쉽게 많이 안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그레브도 갔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나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이 한이 돼가지고 그 작품을 오답 노트로 삼으면서 아버지의 방을 굉장히 칼에 가고 기획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방이 나왔는데 저는 아버지의 방 볼 때 어땠냐면 재밌기도 했지만 원래 누나가 잘하는 장점이 여기서 산 거예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그 스킬들이 저는 옛날부터 그걸 봐왔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방으로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때 내가 누나는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이제 훈련해서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훈련해서도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썼는데 누나는 나한테 뭐 그때 누나 상황 때문에 나한테 짜증을 냈었고 그리고 그 뒤로 창의 인재가 됐고 아버지의 방이 잘 돼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월간 장나리로 계십니다. 아니 멋진 오히려 소개, 멋진 소개. 아니 장나리 감독님 본인이 소개하신 것보다 옆에 계신 정 감독님이 소개해 주시는 게 더. 데려오셨네요. 예. 그러게요.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작업하는 사람한테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하는 게 저는 작업으로 다 소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지금 뭐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작업에서 저는 그게 또 특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저한테 궁금한 게 뭐겠어요? 뭐 얼마 버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로 안 그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한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일단 궁금함 자체를 가지지 않는데 뭐 굳이 뭐 그런다면 뭐 어느 동네에 사는지 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그래서 뭐 너는 무슨 일 하니 뭐 그래서 얼마 벌고 사니 너네 집은 얼마나 넓니 뭐 이런 것들 되게 외부적인 것들. 근데 보통 감독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때는 어떤 작품을 했고요. 이게 본인의 소개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그러니까 작품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제일 좋은 소개는 작품 되게 이런 거 자기 했다. 입으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게 나는 이런 작품을 했어요라는 거 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어떻게 성과를 이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근데 그래도 든든한. 상당수의 감독님들이 그것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뭐 다른 그렇긴 거지. 한데 근데 그 장나리 일반적으로는 뭐 자기가 저 이거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쵸 이제 자판에 딱 깔아놓으면은 이제 은근슬쩍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장나리 감독님 그 작품은 딱 보면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가 딱 느껴지기는 해 확실히 다른 분들의 작품에 비해서 이게 좀 명징하다고 그래야 되나 작품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이제 네. 컷이라든지 칸을 그릴 때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정보와 감정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막 묘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못해 컵 같은 걸 그리더라도 되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딱 이렇게 한쪽 면을 잘라도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물체의 포인트 그런 걸 되게 잘 집어냈었거든요 누나가.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버지 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에 어떤 감정으로 이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고 포즈는 어떻게 하고 있고 샷은 어떻게 쓰고 그 한 장에 담는 정보를 함축적으로 되게 잘 하는 게 저는 누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생소해요. 이게 생소해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 굉장히 그 평론가적인 저기 딱 시각에서 그거는 내가 잘 안 분석을 되니까 잘 하신 것 내가 같은데. 그걸 하려고 네.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네. 누나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장나래 감독님의 작품들이 사실은 내용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는 사람들이 같은 내용이나 같은 주제로 작품을 하셔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라든지 굉장히 그 축약이 많으니까. 근데 확실히 저 전준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면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혹은 어떠한 감정에서 저 장면을 집어넣은 거다,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힘든 측면도 있어요. 아버지의 방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지금 오면서도 한 2번 정도 보고 왔는데, 저기 버스랑 저 전철에 보고 왔는데요. 이게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극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이 감정이 확 들어오니까는 그때 되게 힘들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경험을 뭐 하지 않았는데 주인공의 좀 뭐라고요, 빙의가 됐다 그래나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런 감정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그 좀처럼 하기 힘든 재능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테크닉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측면들인데 그걸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닙니다.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사실 그냥 했는데 뭐 재밌는 건가요? 아니 그냥 타고난 거죠. 저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데.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너의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그냥 다 까발려 버릴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사실 좀 힘들 때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되게 내밀한 어떤 부분을 알게 되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했었고, 그냥 나는 살면서 꼭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냥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생각을 길게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살면서 제 강한 이미지. 네, 맞아요. 그런 저한테 가장 큰 지금도 해결이 됐다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크고 깊은 얘기라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들었을까? 사실 그때 이거 시상식 때 상영할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사실 큰 화면으로 봤잖아요. 인디애니 페스트 했을 때 상영돼서 그 인디의 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날 처음 봤는데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훅 뭐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벌새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혹시 보셨나요? 띄엄띄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구매해서 봤어요. 구매를 해서 보고 있는 거를 저는 중간 띄엄띄엄 봤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장나래 감독님 작품 봤을 때 느꼈던 비슷한 감정을 벌새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뭐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전적인 내용인데 제가 사실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성의 뭐 신경이라든지 그런 걸 깊이 있게는 모를 수 있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저 나이 때 그 여성의 그 감수성이라든지 내면에서 어떠한 그 흔들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작품은 뭔가 이렇게 확 와닿다기보다는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면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어제 이제 장나래 감독님 작품을 다시 보고 오늘 이렇게
다시 보고 오면서 내가 장나희 감독님 아버지의 방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자전적인 얘기를 풀고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푸는데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그 장면 그 벌새라는 영화도 보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느끼는 게 컷이라든지 씬에 들어가는 미장센 하나하나가 그 허투루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작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좀 장치들이 돼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근데 그 굉장히 그래서 조금 유사한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전진규 감독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잘렸는데요. 제가 근데 이 아버지의 방 작품을 뭔가 인터뷰나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되게 강렬하게 남는 이미지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아버지의 방이 그렇게 시작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크게 남은 이미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어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왠지 알 것 같고 뭔가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제 작품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길에서 그렇게 뭐 여자애가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어디선가 그러니까 충격적이지만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거를 어디선가 누군가는 봤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그 소녀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 장면에서 아니면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억압적인 것을 당했다라는 걸 그 감정 같을 때 그 감정선을 그 감정을 알고 있으면 연출을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꼭 다 그런 결말과 그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얼마나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 네, 검사,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는 어떤 그런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무엇이 되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느낌을 다 알잖아요. 특히 알잖아요. 한국인 부모를 두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또 살을 더하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교수님 같은 교수님이었지만 이제 네가 인생에서 제일 강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꼭 작품으로 해라라고 했지만 스스로한테 강하다는 거는 남한테도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나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 자기한테도 강했지만 타인한테도 강하게 다가갔진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선택할 때는 약간 망설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명예욕이 있나? 좋은 작품 하고 싶었고요.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잘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배워서 근데 전 정말 깊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작품을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은 다 내가 아니잖아요.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보는 거고 내가 이 작품을 하는데 이 캐릭터가 먼저 울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연출을 했었거든요.
먼저 울지 말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키고 이 주인공의 마음을 알게 할까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건 굳이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내 손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가 할 게 되게 많으면 고민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근데 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콘티 이게 누나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콘티를 짤 때는 이제 처음에 연출을 할 때는 그림으로 다 그린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는 건 아무래도 본인이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 주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좀 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를 좀 객관화를 시켜야 될 땐 누나는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그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그냥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뒤에서는 되게 그렇게 하세요 보면 이거는 이게 전형적인 전교 1등 하는 애들 협동 아닙니까? 아니 근데 누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전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녹여져 나오는 거군요. 다시 작품 한번 안에. 뭐 설명해 좀 뭐 작업 어떤 과정을 얘기를. 작업 과정?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궁금한 게 아까 처음 얘기인데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누나 이 아버지의 방 할 때 제가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늙은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에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 때? 검고 큰 개. 그러니까 그 큰 게. 늙은 개한테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풀이를 한 몇 년 했었죠? 이 기획을? 1년 했었나요? 1년 꽉 거의 찼나? 그 정도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신 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에 대한 주저함은 없었는데. 주저함 없었다. 네, 이걸 할까 그런 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듬는 데는 시간을 되게 많이 썼죠. 네,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보라 감독님의 그 벌새라는 작품 보면서 생각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벌새라는 작품 하기 전에 리코더 시험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여기 거기서도 똑같은 주인공이 나오죠. 예, 똑같은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은 리코더 시험을 다듬어 가지고 벌새라는 장편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아버지 방을 보면 벌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리코더 시험의 정서가랑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그게 단편이기도 하고 그게 약간 좀 어떤 벌새 축약 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코더 시험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어떻게 보면은 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풀어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감정선을 뭐 사실은 그 녹여내가지고 관객이 느끼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능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였고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실 때 보통 혼자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시는지? 근데 제가 아버지의 방 만들었을 때는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약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말했던 거를 약간 어느 한 구석에 킵해뒀다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뽑아 쓴 것도 있고 거기서 제가 더 바꿔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얘기 많이 했어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분 학교를 같이 그때 다니고 계셨나요? 사실 같이 다닌 건 대학교 2학년 때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가고 그렇죠. 졸업도 따로 했고. 졸업도 따로 했고. 아버지 방 얘기가 나오는 김에 계속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방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네요. 이게 순서상 그 제작 연도상
뭐네 그렇죠? 이미 막 네. 흘러가고 있네요 이야기가. 예, 난 그러니까요. 소개 막 좀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다 흘러갔고 아버지랑 얘기를 하죠.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네. 어쨌든 예. 아니 그래서 음. 일단은 이게 2016년도에 아버지의 방이 그 완성해가지고 인디애니 페스티에 상영된 거 아닌가요? 2016년? 5년? 15년 아니에요. 16년. 16년? 네. 창의인제도 16년? 그 칸에 거의 다 같이 네. 했네요. 아, 음. 야, 그 한 해 이걸 다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2016년도 초에 이제 작품이 끝나고 창의인제 들어가신 거고 아, 이게 아버지의 방이 실제로 상영이 된 건 2016년도에 작품 자체는 2016년 초에 다 끝내신 거예요? 졸업을 그때 한 거 예, 아니에요? 2016년 1월에 졸업할 때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졸업 작품 상영 버전이랑 그 뒤에 좀 약간 달라요. 아, 다르시구나. 네, 조금 그때 네,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제가 작업할 때 철칙이 있는데 잠은 줄이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한이 있어도 잠은 못 줄여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거의 막판에는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계속 학교에서 밤새서 작업하고 집에 낮에 잠깐 가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와가지고 작업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왜 나는 이 얘기 왜지? 나는 마감 때 되면 넌 잠잘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막 많이 자서 막 이러는데 잠을 근데 마지막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럼 마스터피스가 된 게 2월인가요? 3월인가요? 2달 정도 좀 더 작업을 해서 배급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 5월인가? 보통 5월 달에 출품하니까 아니 인디애니 식품은 1월부터 쭉 하죠. 근데 누나 그때 자그레브. 자그레브에서 상 타지 않았어? 자그레브가 1월인가 2월에 출품인데? 자그레브 그건 1월 그 15일 다음에. 마감인데. 그 다음 해에 받은. 그 다음에 갔었구나. 2017년에. 벨기에에서도 그때 그게- 받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그게 2017년도. 그 정말 자그레브- 옛날 같아. 네, 이게 섞여가지고. 기억이- 네. 네. 그 연도는 헷갈리는구나. 네. 그 새 작품이 거의 동시에 막 나와서 돌기 시작해서 그래서 더 점수. 그 아버지의 방은 2016년 이제 그때 인디애니 페스트에 냈고 그 다음에 벨기에 간 거는 그 다음 해에 갔고요. 2017년에 네. 벨기에 가고 자그레브도 그럼 그해 그 해에 갔어. 그럼 2017년도에 가셨나 그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누나 슬램댄스에서도 맞아. 타지 않았었나? 난 그걸 그게 바로- 진짜 제일 부러웠어. 슬램댄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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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알만한 영화제잖아요. 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썬댄스가 있고 슬램댄스가 그러니까 있는데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 어, 이게 두 영화제가 약간 경쟁은 그가 뭐 양립하고 있는 데고 음. 둘은 라이벌 구조죠, 출품작을 공유하지 않고 맞아. 막 그런 게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고 막 음. 그거를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 건지 몰라가지고 이건 팩트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출품할 때 아니 원래 이게 썬댄스 영화제가 조금 실험적이고 정말로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제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 상업적으로 가고 좀 약간 퇴색이 짚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썬댄스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슬램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썬댄스가 아직도 크지만 그래도 슬램댄스를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지금 또 비슷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네. 말씀하신 맥락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네. 난 그렇게 알고 네. 있어. 근데 뭐 썬댄스야 뭐 그 엄청난 독지가가 한 분이 그냥 몰빵해가지고 시작한 영화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출품할 때 제 작품이 아무리 봐도 썬댄스는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오히려 출품을 그래서 저는 슬램댄스에만 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뭐 성공했네요. 성공하셨네요. 상영하고 네. 상 받고. 음. 그러고 보니 애니마 브뤼셀에서도 한국 작품들 상영 많이 안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타기 힘든 영화제에서 다 수상을 하셨네요. 그건 뭐죠? 네, 신기해요. 저도. 브뤼셀은 진짜 가셨었죠? 네, 처음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영화제 분위기. 그게 제가 혼자 처음 가본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혼자서 처음 가본 외국 영화제인데 그 전에 자그레브 갔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인 뭐 그 친구랑도 같이 가고 해서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혼자 막 가가지고 괜찮던데요? 괜찮았어요. 되게 네 괜찮았어요.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참여했을 때? 맞아 그런 비슷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맞아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지. 맞아 그게 네, 이제 생각이 나네요. 이게 너무 옛날 일 같아서 지금 그리고 자꾸 옛날 일이죠 잊어버려요. 벌써 뭐 네, 한 이게 2, 3년 전. 진짜 그때 뭐지? 이렇게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가끔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와서 작품 너무 잘 봤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은 게 그 정도? 근데 그래서 막 뭐 너무 감동적이야 뭐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아시아인이니까 어렵게 영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되게 놀랬던 게 이게 제 작업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 받았을 때도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벨기에 가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막 그랬을 때 아니 외국에서도 이렇다고? 이러면서 또 놀라고 두 번째 놀라고 아니 그랬었어요.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작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각자 이제 선호하는 성향이 다르니까는 뭐 나는 저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이 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해는 아마 뭐 물론 그것도 뭐 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장나리 감독님 수상하신 거에 이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이제 인디별이랑 관객상이랑 두 개를 다. 그러니까 맞아요. 관객상이 맞아요. 척도인데 관객상을 잡았다라는 건 이게 수상하셨다라는 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관객 좀 이상하죠? 관객상 그 관객상은 보통 약간 뭐라고 해야 좀 발랄하고 뭐 이렇게 그쵸. 막 개그 코드가 있고 막 오래 받았던 그런 작품처럼 이런 작품들이 보통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해 장나리 감독님이 두 개를 다 받으셨다는 건 다 공감을 이구동성했다는 어떻게 보면 거예요. 대중적으로도 작품으로도 다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관객상과 예, 작품의 종류가 관객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인디애니 페스트? 인디애니페스트 관객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아니 난 정확한 것 같은데 관객상 아니 그쵸. 보면 항상 저도 항상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놀랐는데 이제 지금 남편도 네가 관객상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엄청 이거 네가 오히려 본인하고 측근들은 무디구나. 아니 다른 그러니까 많은- 관객상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큰 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기대를 항상 해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 작품 되게 좋으니까 결과가 좋을 거야 막 뭐 위로 힘내라고 뭐 그렇게 한 건지 제가 너무 쭈글쭈글하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관객상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어두운 걸?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주제로 관객상을 받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다뤄도 굉장히 관객상 그러니까 작품성 인정받을 수 있지만 관객상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신 거예요. 네, 일단은. 신기해요. 예. 아니 뭐 신기하실 게 아니라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전 신기하다 봤어요. 그래서 막 예. 뭔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영화제를 되게 오랫동안 꽤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막 상을 받으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고. 그 김보라 감독님이 그 인터뷰 김보라 똑같 팬이세요? 아니 비슷한 말을 자꾸 하시니까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 지금 트로피를 수집하고 다니시는데 그 감독님이 네. 뭐 자기가 왜 받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비슷한 말씀 상 하시더라고. 받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상은 어떤 거였어요? 영화제. 처음 받은 상이죠.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받은 거죠. 처음 받은 거. 관객상.
왜 관객상을 먼저 받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관객상 네, 받고 그러니까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받은 상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죠. 어? 근데 대상으로 다시 빌려줬을 때 어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때 울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제가 제 그때 기억하기로 이제 서울 애니센터에서 했었잖아요. 네. 막 언덕을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누군가가 뭐 하시고? 협회 스텝이겠지. 아니야 누구지? 감독 되게 얼굴 작고 머리 이름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어쨌든 어떤 감독님? 요그 스튜디오 요그 김예영 감독님. 맞아. 영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김예영 감독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막 괜히 막 저를 약간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뭔가 받긴 받는구나.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축하한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주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저도 사회 보실 때였나? 사회자였나요? 아닌데? 김예영 감독님. 아니 근데 그게 그게 되게 있어요. 영화제 가잖아요. 특히 네. 인디애니 페스트나 이런 데는 좀 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죠. 왜냐면 네. 가면은 이제는 그런 거 좀 느껴지거든요.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올해 좀 껄끄럽긴 하지만 김미아 감독님이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받으시긴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선호도하고는 상관없이 이 작품은 대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 해는 제가 되게 좋게 보기도 했고 이거는 왠지 모르게 대상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받으셨는데 오히려 막 되게 놀라시면서 막 그 놀란 게 그래서 뭔가 주긴 주는구나 하고 올라가서 관객상을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관객상을 받으려고 했구나. 막 이렇게 관객상이라니. 어떻게 보면 제일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래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해서 읽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심사평을. 그걸 듣는데 내 건 뭐 알겠는 거예요. 전 딱 첫 단어를 딱 말할 때 벌써 이게 아버지의 방 받는구나 딱.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700만 원이다. 아니 그때 돈 생각은 안 했어요. 약간 헐 이러면서 약간 처음엔 되게 놀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갑자기 막 뭔가 그동안 약간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막 내가 집에서 핍박받고 막 애니메이션 한다고 막 핍박받으면서 지냈던 막 그런 거랑 이제 한심해서 죄송합니다가 누나 맞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심해 죄송합니다가 인디애니 페스트 열리기 전에 작업을 시작하셔가지고 끝내신 거겠네요? 시기상 거의? 네, 그랬나? 그랬겠네요. 그 네. 정도. 그래서 그럼 그러한 정서에 막 이렇게 막 호적거리고 계실 때 딱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신 거구나. 약간 네. 비슷하게. 맞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네. 아. 맞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어쨌든 나한테는 제일 큰 상처를 준 사람인데 이런 영광도 주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약간 그 생각에 약간 그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 생각을 사실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막 엄청 나다가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막 추하게 울면 안 되지 막 정신을 막 가다듬으면서 그렇게 했었죠. 나는 이 아버지의 방 보면서 이제 표현이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긴 했지만 내용상이랑 분위기랑 정서랑 좀 잘 맞아서 근데 보면은 애니메이션들 단편 보면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고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가 싫어. 그럼 그냥 싫어로 끝나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싫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결론으로 뽑아내는 게 결국엔 내가 시간을 지나고 연민을 갖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억에서 난 아직 이 상자를 풀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 대부분 작품들이 그냥 아버지가 싫어해서 끝나는 거지만 이 작품은 한 발 더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이걸 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도 너무 공감하고 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끊어낼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그렇죠. 싫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이 감정을 너무 저는 그 상자나 이런 것들 표현한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한 감정을 풀어내고 이게 관객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공감 불러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TV 드라마 또 어떤 드라마일까? 예, 말세이요. 동백꽃 필모력이라고 네, 봤어요. 제가 임상춘 작가님 팬이기도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분의 작품이 약간 좀 비슷해요. 물론 거기서는 요번에는 그 엄마랑 그 딸하고의 관계긴 하지만 굉장히 뭐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그런 뭐 연민, 미련. 나중에 이제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싫어 뭐 이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어떻게 마무리가 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그 잘 마무리가 되면서 힐링이 되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아버지의 방도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좀 상자를 뭐 아까 풀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조금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감독의 작품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도 그 아빠를 뭐 미워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안에서 또 뭐 약간 좀 뭐 연민이라면 연민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떤 감정이라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뭐한데 그래도 그 왠지 모르겠는데 힐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본인이 아버지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근데 뭔가 이렇게 어쨌든 고민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민의 깊이인데 네. 제가 그거를 했을 때 그 결론을 어떻게 낼 건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것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도 막 가서 교수님 저는 사실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결론이 안 난 대로 다루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군요 하면서 저는 되게 말 잘 듣는 학생이라서 어쨌든 네. 누나를 참 이뻐했었지.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보여주겠다 어쨌든 네. 고민을 하셔서 이제 네, 어쨌든 맞아요, 결정을 맞아요. 하신 걸 텐데 그래서 내가 그 엔딩 장면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자를 마주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상자를 마주를 하는데 얘를 그러니까 이게 이 극 중간에 얘가 막 책상 밑을 막 이렇게 그 뭐지 샤프로 막 찍으면서 막 하잖아요. 뭐 분노에 막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 비슷하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상자를 근데 그 처음이 분노의 샤프질이면 마지막은 약간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거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제 남편이 아이디어로 막 냈었어요. 이게 그거를 탁 뚫어서 그 안을 가만히 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네 이러고 일단 킵해놓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주인공은 저잖아요. 거기 나오는.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을 막 해봤는데 일단 조금 더 가까이 가긴 하지만 저는 거기 어떻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 그대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상처, 이런 기억들은 계속 뭐 어느 날은 눈에 보이고 어느 날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내 옆에 있고 상처받은 어린 나도 항상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결론을 내야겠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혼자 있는 줄 알았던 방에 그 소녀도 있고 상자도 있고 그렇게 함께 보여주는 걸로 결론을 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 드라마 작가님 네. 데뷔작이 내 인생의 혹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단막극인데 그것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아마 그 당선돼가지고 시나리오가
그 등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일 처음 봤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단막극에 너무 그 뭐라 그래 신인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동백꽃 필 무렵에 약간 추격 버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미혼모의 딸로 나오고 뭐 거기서는 또 할아버지와 손녀하고의 관계인데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막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주인공 그 뭐래 여성이 할아버지랑 거의 10년 동안 안 봐요. 그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안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뭐 화해 아닌 화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화해를 하려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 뭐 유품 같은 거를 이게 정리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뭐 그런 식의 그때 그걸 봤을 때 느낌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아버지의 방의 마지막 장면이 조금 비슷한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이렇게 엔딩을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멈췄다기보다는 좀 더 나가려고 좀 시도를 했던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참 오늘은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이게 감정이 이게 막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요즘에 좀 힘들어서 그런가? 육아가 많이 힘드시죠? 네? 육아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 첫 장면도 보면 아버지의 방 첫 장면도 있고 이제 그 어떤 그 소녀인 주인공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데 애가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 노동자인 거예요. 공사판에 이제 인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걸 보고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그럼 그날 밤에 술 취한 아버지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가는 방이 그 딸 방에 가서 이불을 탁 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딸의 입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뭐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아빠도 나름대로 되게 딸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거기서 은연중에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 포인트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 단편이라서 막 거기 그게 막 주가 돼서 연출을 하기에는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게 맞거든요. 딱 그 정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려야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축약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진짜 그게 거의 뭐 대변인 수준으로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 노동자 뭐 막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비가 오면 공사를 멈춰요. 그럼 일이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활에서 알게 된 거를 넣은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만난 적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길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고성방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걸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드러났을 거예요. 내가 되게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를 뭐 무시받는 거죠. 자식한테 무시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뭐 디테일하게 그리긴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표현을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결론에 나와서 이게 되게 해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걸 다 공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깝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네. 놀라운데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집에 갑시다. 아니요. 네. 2부가 있습니다. 네, 2부에서 있어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긴데? 처음 듣는 얘기죠.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그 2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방 얘기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